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우리가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싱 사라진 여자 영화 얘기 바로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어떻습니까? 의문이 드는 것이 제가 뭐가 뒷심이 딸린다. 우리 세 명의 공통적인 어떤 인상이었죠, 영화에서.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자체가 뒷심이 안 딸리고 달릴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 애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주인공이 경찰이 아니잖아요.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왕년에 육상 선수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억지로 막 넣어놔 봤더니 희한한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배에 이때 마지막 그 배에 탄 걸 안 것 같아요. 경찰들도 그 배에 어떻게 탔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장면은 일단 생략됐어요.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이제 그 뒤로 가서 때쯤 돼서는 그런 게 안 중요한 영화가 돼버렸어요. 일단 앞부분은 뭔가 이제 찾아간 것 같더니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한매가 저 배에 탔대. 그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경찰들이 쫙 들어가서 잡으면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상상할 수 있죠.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한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위험하죠. 그때 이제 남편이 심지어 대사로도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처음에 초동수사를 미적지근하게 한 며칠 날려먹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미적하게 된 이유는 그 아이의 엄마가 신고를 안 해서예요. 일단 그것부터 막 짚고 넘어가자면 엄청 뭐가 말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폴리스 라인 넘어서 한 발 앞서 뛰어가는 거 객실문을 막 열면서 한매라고 부르는 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도움이 될까요? 수사에? 한매를 잡는데? 그 장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찍은 이유가 주인공이 주체적이어야 돼서 경찰보다 한 발 앞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경찰차 타고 같이 도착해놓고 김희원 배우가 맡은 형사의 허락하에 한 발 앞섰어요. 그 김희원 씨는 뒤에서 쫓아와요. 어차피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공효진이 있는 곳에서. 근데 한 발 앞서야 되니까 뛰어가게 만들었고 왜 한 발 앞서야 되냐면 그 한매가 자기 딸을 안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자기 딸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경찰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라. 여기서 기다리시라라고 한 걸 뿌리치고 남편은 형사들의 손에 속박돼가지고 뿌리치지 못한 순간에 괴력을 발휘했는지 모성을 발휘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로 뛰어갔는데 가서 한매와 자기 딸을 그토록 찾던 딸을 봤는데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고속 촬영이 된 그 순간을 한참 바라봐요. 그게 엄마의 시선일까요?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시선일까요? 뭐 이런 게 자꾸 들어가 있는 거죠, 영화에. 그거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으니까, 엄마가. 자, 황 대리님 반박하시죠. 뭐 반박이 간단한데. 하여튼 그런 지점이 뒤로 갈수록 많아졌다? 그거 얘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설정부터 처음부터 끝이 네. 문제가 아니라 첫정부터. 네. 그러면 이 영화는 사실은 한매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황재미 평론가인가요? 여자로서 받는 억압이 비슷하다는 것이 정말 공포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만약에 이 영화의 야마였다면 둘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둘이 대한가족처럼 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남편 제끼고 네. 보험금 타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주인공은 너무 커리어우먼이에요. 여기서 이뤄야 될 게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뭔가를 감수해서 뭔가를 얻는 이야기여야 되는데 감수해야 할 요소는 다 넣어놓고 그걸 다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만드는 영화다.
황 대리님 보시면서 뭐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완전 뒤에서부터 가게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영화보단 드라마로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정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다분히 그런 구성이라. 네. 근데 최근에 또 본 영화 중에 유독 클로즈업이 많았고. 네. 네, 그냥 이 정서에 얹혀서 그냥 달려가는구나.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딱 했던 부분을 한 가지 사실 있긴 했어요. 엄마가 애 보고 오라 하는데 애 클로즈업이 들어가요. 애가 웃으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데 이 공감이 안 되더라고. 애가 안 달려갈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한매를 엄마라고 생각했던 애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 엄마가 했던 노력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인데 네. 저는 만약 거기서 엄마 오라 그랬는데 그냥 애가 멀뚱멀뚱하면서 딴 데 가버리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다. 네. 이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엄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노력을 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얘네는 유대 관계가 한매랑 더 많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공감이 안 되면서 거기서 이제 뒷심이 제일 떨어진 그냥 지점이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뒤로 쭉 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추격자에 대입해봐서 생각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격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추격자도 개연성으로 따지면 말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네. 야, 4885. 뭐야? 지나가는 차를 잡고. 근데 넘어가진단 말이죠. 영화를 보면서. 요즘 느끼는 영화의 연출이라는 게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관객, 날 잘 속여줬으면 좋겠어요. 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지고 보니 이건 이러는데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영화관에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야기에 따라서 쫙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예측 불가능한 지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좀 딸려가는 게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좀 뭔가 동의를 하기 힘들어지는 지점 추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서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갔다면 뒤에 갈수록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좀 뒤로 가면서 뭔가 처음에 예측 불가능성에서 넘어서 점점점 전형성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정점이 있었던 게 그 아기의 클로즈업이고 아기가 따라오는 거고 저는 전반적인 느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되게 눈길이 갔던 씬이 컵 씬이었거든요. 네. 그 발견할 때 이제 물 먹고 내려놓고 그 다음 날 발견하고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근데 근데 저만 난 별 쓸데없는 거에 느꼈나 했는데 찾아봤더니 그거를 뭐 이렇게 기사로 쓴 사람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비슷하게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네, 뭐 그런 장점이 돋보이는 컷들이 있었어요. 네, 되게 섬세하고 저 부분은 진짜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컵신 뒤에서는 네. 그렇게 되게 기발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는 조금씩 힘이 빠지게 느껴진 것 같고. 네. 제가 황대리랑 여기서 완벽하게 같은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이 영화를 그냥 다른 거 다 세세한 거 다 빼고 이건 취향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 빼면 전 마지막 장면에서 애가 멈칫멈칫했으면 이 영화를 100% 그냥 동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한테 보라고 할 거예요. 2번, 3번.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다의 수준이 아니라 할 얘기가 그거다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해프닝이에요. 얘를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일생이 중요한 사건이어야 마땅한 이야기인데 그냥 해프닝이고 다시 얘가 돌아와서 다행이다로 끝나버려요. 한매의 뭔 얘기인지 알 죽음도 것 같아요. 한매의 죽음도 이 해프닝에 봉사했고 가장 슬펐던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만드는 해프닝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목숨, 한매의 목숨, 그리고 남편의 그 짜증스러움, 한매 남편의 그 짜증스러운 인격, 전부 다 얘를 바꾼 게 아니고 얘는 똑같이 살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런 일을 겪고 얘가 예전처럼 그렇게 애를 아무 부모한테나 맡기고 그러겠냐라고 말하기에는 이 영화가 너무나 힘이 약해요. 양육권을 뺏겼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할머니가 잘 키우겠지. 네. 근데 그걸 보여주고 애가 자기를 밀어내는 신용 하나 하는 거라도 찍어놨으면 그리고 좀 얘는 달랐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얘가 생각이 바뀌겠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지. 훨씬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근데 그거조차 끝내버리고 그냥 포숑포숑 비눗방울 튀는 데서 행복하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급 마무리해버렸어요. 저는 아까 컵신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 여성 감독이고 네. 그 디테일이 있는 분이고 나름의 그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네.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을 한 거잖아요.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사용해서.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저는 아기 씬보다 경찰들이 아이를 받잖아요. 한매가 돌려주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발밑에 가서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2명이 가서 그걸 받거든요. 응. 근데 애만 받아서 와. 바로 발밑에서 받았으면 한 명은 다리를 잡았을 것 같거든. 그렇지. 한 명은 다리를 잡고 한 명은 애를 갖고 이렇게 끌어내려와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멀뚱하니 애만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네. 다시 혼자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거기서 오 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엄지원의 발도 붙잡지 않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작업실에서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 제가 그 무릎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센 걸 하고 싶었다인지 장르를 잘 만들고 싶었다인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 여자들은 이러한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이 모든 걸 정말로 다 한 영화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 찾아보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뭐 여자 2명에서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장면을 입증이라도 하는 장면이지 수중신인 것 같아요. 네. 느닷없이 나오는 수중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양수에 있는 뭐 그런 걸 상징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됐고. 네. 하여튼 물에 있는데 이렇게 엄지원이 이제 공효진을 막 구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네. 구하려고 하는데 공효진이 됐다. 엄지원 막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 안에서 그냥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뜨악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퉁치는 거야? 라고 싶었거든요. 사실 추격자의 그 약간 논리적 개연성을 점프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용인하게 되는 지점은 마지막에 그래서 이 점프를 해야지만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팍 찌르는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얘는 끝에 그냥 이걸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 얘기를 위해서 그냥 점프 해왔구나라고 조금 이해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만약 이 2명의 여성에 있어서 뭔가 감독 얘기처럼 구원의 이야기로 가려면 왜 그러면 그렇게 점프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얘기했던 게 혹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선을 넘어가는 고가 있었을 수도 있진 않았을까? 그는 감독 편을 들어서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좋아했을 것 같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비밀이 없다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이 있겠죠. 자꾸 이런 인터뷰들이 나와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남자들이 흔히 말하지 않냐. 우리 여자들도 자조적으로 말하는데 아니다. 우린 서로에게 구원이다 말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투자가 안 되더라. 비밀은 없다는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아, 그건 이병희 감독이니까. 뭐 변명될 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홀딱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3분의 1도 안 봤잖아요. 미싱의 3분의 1도 안 본 그 비밀은 없다는 영화가. 4분의 1보다 안 봤죠? 네. 저는 그 영화는 그래서 수십 고 중에 내가 생각하는 그걸 한 것 같거든요. 편집을 1년 넘게 하면서. 그게 전 싫었던 거고 한계가 있다고도 심지어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나라면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하는 말과 나온 영화가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수십 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투자를 안 해준다. 이거 너무 슬프다. 하지만 나는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구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시나리오는 그 버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 이런 화를 자꾸 돋우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도가 있었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좋았거든요. 초반 중반까지는 뭔가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다. 이 정도 연출력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봤던 게 있었는데 끝에 가서 서서 이제 그 타이트하게 묶여있던 두 개의 실이라고 한다면 되게 그렇다잉 시적이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뭔가 상업적인 얘기. 근데 사실 모든 영화를 만드는데 그런 이렇게 조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가다가 끝에 가서는 뭔가 상업 영화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틀은 갖춰줘야지 하면서 갑자기 묶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고 거기에 정점은 이게 클로즈업이 아니었나. 저는 전작을 이제 봤거든요. ING는 못 보고 이제 어깨너머의 연인만 봤는데 어깨너머의 연인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작품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양이를 부탁해는
성인이 된 여성들의 고민을 다뤘고, ING는 사춘기 소녀의 연애 문제를 다뤘고, 어깨너머 연인은 이 자유분방한 여성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거고, 미싱은 이제 워킹맘과 부모의 이런 뭐 이제 처한 불행 뭐 이런 걸 이제 다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여자 주인공들이 가지는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본인의 나이 때에 네. 치열하게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제 천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두 작품을 공히 보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남자들의 역할이 아, 예. 너무 다 기능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같은 남자. 네. 남자 중에도 그런 이제 뭐 불합리하거나 뭐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있긴 하지만 네. 네. 남자 안에도 고민이라는 게 사람이니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분배해가지고 되면 좋을 텐데 네. 남자는 정말 기능이거든요. 근데 어깨너머 여인은 더 심하게 네. 그냥 정말 평면적으로 기능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가 있어서 네. 아 이게 뭔가 너무 지나치게 여성의 문제를 부각하려다 보니 그거를 위해서 기능하는 사람들을 너무 다 평면적으로 펼쳐놓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까지 용인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게 학을 뗐던 장면이 뭐였냐면, 박해준 배우. 그 다문화 가정의 남편으로 나오는 분 있잖아요. 틱장에 있는 네, 분, 네. 그분이 정말 나쁘게 나올 것 같았어요. 처음에 네.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돈 받고 나서 봉고차 씬을 보면서, 와, 이게 좀 너무하지 않냐. 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용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래, 이러면서도 이렇게까지 남자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 방향이 있겠구나 하면서, 사실 저는 용인을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기껏 이 남자의 이 전형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기게 마무리가 되니까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저 중간에 안마시술소에서 네. 김희원 형사. 배우가 네. 돈을 형사. 받잖아요. 돈 봉투를 건네주잖아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잖아요, 오히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원래 계속 상납을 받아왔던 관계였는데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면서 하다가 이제 뭔가를 찾아내서 가는 네. 그 장면은 왜 집어넣은 걸까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저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냥 감독님한테 고스트바스터즈를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서 남자가 케빈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고 할지 난 괜찮았어라고 할지 일단 궁금해요. 제 입장에선 괜찮았어요. 까대는 영화니까 젠더 수압으로 까댔잖아요. 소비시키면서 즐겁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진지한 여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영화를 못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끼길대고 우리도 빈정대는 것밖에 안 돼. 남자가 나는- 여자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자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입장으로 만들면 고스트바스터즈처럼 나왔어야 돼요. 이 영화 자체가. 인간적으로 정해가는 남자라는 건 없어야 돼요. 근데 김희원은 때때로 사람 같고 때때로 김희원이 맡은 그 형사의 허락하에 감정적인 대처를 해요. 여주인공이. 그런 걸 보면 남자를 굉장히 평면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려놓고 한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뻔하지만 강렬할 수밖에 없는 설정을 보여줘서 그럼에도 봉고차 옆에 조수석에 타야 될 때 하는 말, 저 남자 없으면 우리의 수술 못한다고 탈 때 박혜준이 할 말 없이 멍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랬다면 그럼 그 모든 걸 감수해서 정말 모든 남자들을 이겨먹고 승리하는 얘기가 되면 왜 안 되는가? 이게 첫 번째. 고스트바스터처럼 왜 안 되는가? 두 번째는 그런 그냥 표피적인 문제 혹은 수준 낮은 영화를 나는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야. 모성과 여자로서의 신분의 격차가 있다 한들 똑같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족같은 여자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난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물론 그 안에는 괜찮은 남자애도 있고 족같은 남자애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변치 않는 건 우리가 니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 우리는 애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탁월하면서도 여성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분노를 말하고 싶었다면 지금처럼 도식화시켜서는 안 됐죠.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다면
저게 사람 같은 남자인지 아니면 도식화된 너무 심플하게 편향된 시선에서 묘사된 남자인지 우리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남자를 다 빼버렸어도 되잖아요. 왜 엄지원이 여형사면 안 됐나? 라고 물었을 때, 야, 그러면 지금 같은 영화가 안 나오잖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영화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여성성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지적인 이미지를 갖춰야 하는 드라마 홍보팀에 일하는 커리어 우먼에 대한 애환을 못 그리잖아. 근데 그러면 그 커리어 우먼의 애환을 담은 영화야? 아니, 모성을 담은 영화지. 모성을 담은 영화인데, 왜 한매만 넣으면 안 돼? 아니, 그 한매를 여자가 이해해준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왜 한매랑 이 여자가 같이 도망가지 않아? 하지만 이 남자들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자에 대한 모든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여자에 대한 모든 얘기가 뭐냐. 설마 이 한 편의 영화에서 우리나라 여자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저는 여기에 이 영화에 패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봉고차 씨는 되게 남자가 기능적으로 사용이 됐지만 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한매가 내가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아기가 수술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역할이라도 있는데 네. 안마시술소에서 평소처럼 돈봉투를 찔러준 그걸로는 김희원한테서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역할하는 게 있나요? 저는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형사는 아니게 그리는 건 그 전까지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좋게 봐주자면 얘를 좀 더 멋있게 그리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김프로님이 본 거랑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찔러주려고 했더니 안 받는다고 하는 선량한 형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 전 씬이 네. 안마시술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되게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김희원이 아이씨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는 막 그 역정을 내면서 오히려 막 네. 하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늘 내가 봤던 데고 뭔가 뒤캥기는 데가 있는 곳에서 하필 그랬네? 라는 거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여서. 네. 근데 지금 김희원의 저런 캐릭터 내지는 비리경찰이지만 뭘 한다는 게 이 모성 내지는 이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뭐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라는 거는 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없죠. 제가 놓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그렇게 기존에 관계가 있었던 안마시술소고, 거기 가서 난처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형사도 좀 돈을 챙기지 못할 만큼 약간의 진지함이 그때 부여된 상황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이해는 되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하나로 모아져서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면서도 영화적 쾌감도 줘야 되는데 이 영화가 쾌감이 있나 싶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쾌감을 느껴야 되나. 물론 그렇다고 이건 쾌감을 느끼라는 영화가 아니야. 생각할 거리 던져주는 영화야 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마지막 씬이 거의 포르노예요. 뽀송뽀송한 아기가 아장아장 천천히 걸어서 안길 때 여주인공의 환한 웃음을 보여주는 그 하얀 화면은 기뻐하라는 거잖아. 안도하고. 근데 그러기엔 우린 너무 찝찝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화가 나는 영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거를 뾰족하게 가지고 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이게 뾰족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적으로 삼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잠재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를 역시나 내가 의심하던 대로 공격할 사람인지를 알기 이전에 적으로 상정해놓고 싸움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너무 험담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더 황당한 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당신 여기 있어요가 제가 더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이런 어떤 여성주의적 관점을 같이 말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할 동지로 보이지 않아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닐 테니까요. 당신 거기 있어요라는 영화의 감독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그런 의지조차 안 생겼는데 이 영화는 그걸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거예요. 뭔가 기대가 커가지고 지금 실망을 크게 하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인 거지. 괜찮았다.
요거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좋았다. 하는 씬이 아니, 그 어떤 게 섬세한 있습니까? 그런 컷도 있었다니까. 그 컵이랑 또 몇몇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되게 작지만. 그걸 크게 알려달라고요. 이미지를.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랍게 만드는 장면에 있어서도 딱 그런 센스를 발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보이스피싱 할 때는 괜찮았죠. 보이스피싱. 네. 그 상황에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걸려오면 진짜 그쵸. 완전 털리겠구나 싶은 그리고 생각이. 그거를 푸는 방법도 되게 가볍게 잘 풀었어요. 옆에 있던 형사. 그 감초 역할로 형사 네. 있잖아요. 네. 이게 보이스피싱 보는데요. 그리고 누구 원래 집이 거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단서 옆에서 툭툭툭 던져주는 그 캐릭터를 잘 이제 동력 삼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할 때는 일견 코믹해 보이기도 하고 연출을 되게 잘했는데 뭐 그런 게 빛이 발했다. 네. 뭐 컵씬을 보면, 컵이 뭐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여자 감독 영화죠. 되게 장점이 돋보이는 순간이 뭔가 앰뷸런스가 오는 장면이 흐릿하게 기억에 있어요. 근데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앰뷸런스 뭔가 불빛을 딱 잡아주는데 그냥 단순한 인서트인데 인서트를 하나 잡는데도 감정이 전달되는 희한한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인서트를 잡는데 거기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감정적인 메시지가 정확하게 오는 그런 체험을 한 기억이 났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얘기했던 컵을 보여주면서 어제 치워져 있어야 되는 컵이 오늘 안 치워져 있지? 그럼 어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것들을 한 번에 그냥 컵 하나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돋보이는 게 몇몇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네. 마지막에 플래시백으로 잠깐 나오는 그 장면 뭉클하긴 했어요. 어떤 장면이죠? 한매가 임신한 자기 임신한 배를 보면서 자기 다짐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지금 지난 영화를 통해 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슬픔이 극대화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더 거기 감정을 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 영화가. 그 한매 얼굴에 점이 많잖아요. 네. 그게 뭐 의도가 있었을까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기능적인 필요가 있었겠죠. 그 포스터만 보면서 전 느꼈는데, 네. 둘이 비슷하구나.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분장을.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점이 많길래 일부러 찍은 점 같던데. 네네. 그거는 뭔가 의미하는 게 있는 건가? 그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점이 기능을 한 거는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저걸로 뭘 나타내고 싶었을까? 뭐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을 텐데. 자기가 잘하는 한국어를 약간 어색하게 해야 되고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 입장으로서는 네. 어쩌면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문고리들이나 마중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마중물 뭐 뭔가 계기가 돼야 내가 이렇게 좀 넘어가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배우한테 분장이 그걸 하기도 하니까 네. 아마 그런 뭔가 느낌이었을까? 약간 촌스럽거나 내지는 이게 좀 그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너무 뽀얗면 좀 안 돼서?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지 아무래도. 않았을까. 그 점을 찍는 거 왜냐하면 이제 촌스럽게 뭐 옷을 입히거나 네. 뭐 헤어스타일을 촌스럽게 하거나 이런 거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얼굴에 점을 많이 찍는 거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초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게요. 야 저거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넣었을 것이고 네. 그것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느꼈는데 그게 이제 영화 끝날 때까지 어느 한 포인트라도 좀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궁금했고 또 그 장면도 생각나네. 유모차를 몰고 가고 있던 다른 유모를 네. 자전거 타고 빙빙 돌면서 과일 툭 쳐가지고 흘리면서 유모차 따라가게 하고 그걸 보면서 자전거를 구석에 있던 꼬마한테 주는 장면.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 영화가 가는구나. 진짜 아마 엄청난 여자 캐릭터가 돼가지고 끝까지 가겠구나. 그런 기대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에서 연출이 사실 빙빙 도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의심할 법한데 이렇게 상황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그 상황을 잊게 만들잖아요.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장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애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가 또 설명되니까 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고유 치밀한 사이코패스가 뭔가 사건을 밑단부터 깔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애기를 정말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애기가 좋아진 건지 또 그 장면 생각나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없었지 짤막한 않았어요? 연출 한 방으로 애 정도로 보여주는 장면은 코 빨아먹는 장면 있잖아요. 콧바람먹는다. 와 진짜 그냥 그거 하나로 애와 그 한매 간의 유대 관계 정도를 한 방에 딱 보여줘가지고 그냥
얼마나 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보여줄 장면이 잘 없는데 그냥 오랫동안 보모로 있었으니까 정이 들었겠거니 했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 그거 한 방으로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장면도 떠오르네. 근데 그게 3번이나 나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이나 나왔어요? 콧바람 장면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아마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거나 관찰해서 하셨을 텐데 그게 만약에 본인 이야기였으면 에피소드가 좀 더 있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남편이 한매를 병실에서 내쫓았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좀 다시 흥미가 동하게 됐어요. 엄지원이 다칠 수도 있겠다. 한매가 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이 정도까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거기 미치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뭔가 일조했다는 이 자기 딸이 납치되는데 자기가 일조하게 돼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을 알게 됐을 때 물을 4컵인가를 연달아 마시는데 그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벌컥벌컥 먹는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연거푸 먹는다를 보여주려면 차라리 거기서 좀 핫하게 막 핸들드로 찍지 말고 거기 경찰들도 다 있고 하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처럼 서가지고 계속 정수기에 물 드르륵 받아서 먹고 드르륵 받아서 먹고 4컵, 5컵, 6컵 먹고 있을 때 형사들이 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하면 컵 집어 던지던가 뭔가 하여튼 좀 너무 감정적이다? 격정적이다?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이제 전혀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런 지점은 좀 있네요. 네. 트위터에 네티즌 분 중에 한 명이 써놓은 평이 있는데 요게 되게 저는 와서 박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시한 마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트위터리안이 시시한 마녀가 평이 아니었나요? 굉장히 좋은 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시한 마녀라는 분이 딴 건 제쳐두고 2명의 시어머니 보면서 숨이 턱턱. 근데 시어머니 캐릭터는 너무 참 진짜 너무 전형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분의 아이디가 리뷰였으면 정말 만점을 주고 시시한 마녀. 대박이다. 그러네요. 대박이다 시시한 마녀. 진짜. 근데 그러면 모성 애를 잃고 애를 좀 기계 시시해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근데 전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것도 다 괜찮았다니까요. 사실 이제 이걸 본 친구들 중에 한 명의 남자 친구는 아까 황대리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에 애가 엄마를 거리를 느껴야 하면 뭐 그거 하나로 수련만 됐어도 난 나머지 정말 다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네요. 라고 한 친구가 마지막은 있었고.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여자 친구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난 나머지 다 모르겠고 이미 한매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착취받는 여성의 전형 오브 전형인 거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 좋은 점이 다 지금 막 희석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한매가 그렇게 시집을 와서 학대를 당하고 막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냥 돈 벌러 온 그치만 생활이 팍팍하고 어려운 황해에 나오는 그냥 조선족으로 그려졌던 사람들 정도로만 그려져도 훨씬 리얼리티가 좀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자기 딸을 납치해간 한매라는 뒤틀린 조선족 한 명 죽은 제인의 엄마였던 한매를 이해하는 납치된 딸을 찾던 당사자 엄마라는 플롯이 또 없어지니까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러니까 훔쳐가더라도 그냥 생활고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딸을 잃고 그래서 힘들어하다가 뭐 된 거로 똑같은 설정을 하더라도 굳이 남편의 학대와 시어머니의 학대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외국인 친구 뭐 이런 설정이 없었어도 그냥 오히려 더 리얼하게 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너무 전형적인 클리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은 좀 뒤로 가면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게 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형적이라도 이게 진짜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진짜 이게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전형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너무 뻔하게 아침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내가 겪은 일과 맞닿아 있는 어떤 지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영화가 과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부분에서 맞아를 느끼고 나머지 부분은 버려도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한 편의 영화에 모여있을 때 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교감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그래도 저는 되게 기분 좋았던 게 10년 만의 작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작품이 30만 들었던 어깨너머의 연인인데 네. 그 작품보다는 훨씬 밀도가 있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일단 밝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소재여서 네. 어려운 소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루고 이만큼 했으니까 저는 다음번에 조금 밝은 소재나 네. 내지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뭐 120만 가까이 들었으니까 투자받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밀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밀도가 밥으로 예를 들면 되게 찰진 밥을 밀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뭔가 쌀알이 많긴 한데 하나도 안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동남아에서 보는 그런 어깨너머 연인 보셨어요? 아니요. 보세요. 저 ING는 밀도가 봤는데 느껴져요. ING는 괜찮았는데 밀도가 느껴져요. 너무 오래돼서 뭐 지금 평가하기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밤에 새벽까지 이걸 봤는데 밀도가 느껴져요. 왜 그러냐 뭐 전에 전작에 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미싱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오랜 시간 동안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이야기들, 계층들, 대상들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다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정말 누구나 쉽게 한마디 할 법한 다문화 가정 이런 문제 있대. 그리고 뭐 농어촌 가정에 뭐 외국인 며느리 오면 이런 문제 있대. 정말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SNS 봤을 법한 그 정도의 이해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매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아무리 이게 약자라고 하는데 자기 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시술소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방법밖에 저 진짜 그거밖에 없었나. 그건 감독의 상상력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런 설정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 경찰 김여원 배우로 나오는 거는 시종일관 그냥 무식한 경찰로 나오고 엄마 역할로 나오는 엄지원의 역할에 있어서도 그냥 애를 구하는 것 말고는 뭐 앞뒤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 상황을 판단력도 없고 그리고 또 그 김연은 너무나 무능력해가지고 엄지원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허락해주는 뭐 그런 정말 너무 단편적인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밀도가 차 있다기보다는 쌀알들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네. 전제를 보셔야죠. 그래요. 전작에 비해서. 네. 전작에 비해서 밀도가 훨씬 있어진 것 같고.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뭐 120만 가까이를 모았으니까. 네. 뭐 근시일 내에 그래도 10년씩은 안 기다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작품 정도에는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잘 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시작할 때 내가 딱히 이제 아쉬운 건 있어서 나쁜 점은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미 학을 떼는 장면을 학을 뗀다고 얘기했던 장면이 몇 개가 벌써 떠올라서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작품에는 좀 더 활약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호평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기대가 그만큼 또 크다는 얘기일 거고 네. 대한민국 감독님들 중에서 네. 여러 작품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포커스를 특별히 맞춰서 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감독님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갈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작품, 군사 작품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을 좀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헝거게임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치. 데미안 체즐레가 갑자기 생각나네. 라라랜드 한번 더 봐야 되나? 아무튼 뭐 기대가 커서 그런 거니까 저희의 애정어린 시선이라는 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좀 회차가 거듭되고 이제 작품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그냥 너무 까기 위해서 계속 까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좀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이 모든 게 그냥 이번 방송은 제가 기대한 탓에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같이 영화를 보고 네. 공개 방송을 녹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감독님이나 배우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뭐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김프로님이 지금 뭐 바쁘게 돌아다니고 근데 계시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또
꽉 차게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뭘 집어 던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경시야 그만해. 그게 오히려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재미있게 뭐 이제 저희가 계속 하는데 네, 제가 그럼 고글을 끼고 네, 하이바를 쓰고 오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같이 본다는 것만큼 또 설레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좋은 네. 영화 같이 보고 네.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하고 또 아쉬운 영화를 같이 보고 뭐 아쉽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재밌는 일이라서 네. 그거에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속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네.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싱 사라진 여자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극장에서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 저는 같고 뭐 방송 끝나는 마당에 드는 생각은 참 게스트 안 부르길 잘했다. 아 그렇군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앞에 감독님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배우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제작사 대표가 앉아 있거나 했을 때 저의 그 난처함이라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그 정도 속물은 돼요. 맞출 수 있어요. 원하는 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 그리고 우리 장성규 아나운서는 언제 나옵니까? 아 그러게. 아 그러네. 그것도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요 한가해요. 아, 그래요? 아, 한번 섭외 한번 해주세요. 예 물어볼게요. 저희는 또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고요. 자, 후원회장의 말씀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후원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하트도. 하트 뿅뿅. 평론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